장인어른을 처음 뵙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좀 평생도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이제야 인사드리게 됐네요. 소개할게요. 제 아내 되는 미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나와 함께 저희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결혼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그 만남은 헬로톡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제 유명한 언어 교환 어플인데 거기서 알게 되었죠. 네, 제가 사실 사귀기 전에 빚이 좀 상당히 많았어요. 자영업을 하던 게 왕창 망해버려가지고 코로나도 있었고 매우 좀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사귀는 시점에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속이면서까지 사귀고 싶지는 않았고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미나는 그런 저마저도 괜찮다고 말해줬고 그래서 관계를 지속해 나왔죠. 사실 실제로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하필이면 알게 된 시기가 한창 코로나였을 때였으니까요. 만나기까지 약 1년 반 정도를 랜선으로만 연애를 했어요. 22년도 10월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바로 비행기를 예매하고 11월 초에 처음으로 미나를 만났어요. 첫 만남은 되게 많이 떨렸지만 그 익숙해지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귀기 전부터 1년 반이나 못 만날 걸 알았으면 애초에 안 사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귀는데 만나지는 못하고 서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케이스라 무난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기 전에 실제로 만나기 직전에는 미나가 좀 식었죠. 답장이 느리게 온다든지 애정 표현이 눈에 띄게 이제 줄었다든지 물론 이해는 해요. 너무 오래 만나지 못한 상태로 있었으니까 저도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좀 힘들었는데 때마침 입국 허용 뉴스를 보고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희 결혼식은 안 했어요. 물론 결혼식이라는 그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저희 둘 다 그다지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미나를 처음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몸은 좀 힘들었어도 돈이 되는 일을 했고 그렇게 약 4, 5개월 정도 만에 그동안의 빚을 다 갚고 난 뒤에 일본에서 쓸 돈 6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빚이 아직 조금 남아있을 때도 미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빨리 같이 살고 싶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혼인데 빚을 들고 가는 건 남자이기 이전에 그냥 사람으로서 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돈만 모아서 일본으로 오게 됐어요. 국제결혼은 혼인신고를 양국에서 각각 한 번씩 총 2번을 해야 했는데요. 22년도 11월에 미나를 처음 만나러 가고 23년도 2월에 미나가 한국으로 놀러 왔죠. 그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에 저희 가족들에게 소개시켰어요. 미나에게는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제대로 된 여행을 시켜주지 못한 것은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무튼 결국 미나와는 딱 한 번 만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네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뭘 하던 응원해주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외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미나를 데려갔을 때도 매우 환영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2달 뒤인 4월에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갔어요. 사실 장인 장모님을 뵙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한다는 것에 대한 장인어른의 반대가 있었어요. 물론 순번대로라면 무작정 혼인신고부터 하는 게 잘못된 건 맞죠. 하지만 저에게는 혼인신고를 서둘러서 한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히 혼인신고만을 위해 미나와 함께 한국에 다시 가야 한다는 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경비를 지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양국에서의 혼인신고가 늦어질수록 비자 신청 또한 늦어지기 때문이었죠. 일본에서 살기 위한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를 마쳐야 됐고, 미나도 저도 빨리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가 있었고요. 마지막 3번째 이유는 혹시나 장인 장모님께서 결혼을 반대를 하시고 운전박대를 하셔도 저희 둘은 결혼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한달 살이 때문에 어깨 건스를 드물어볼까? 물론 가족들에게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미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걱정을 뒤로 하고 결국 미나의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요. 일본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제가 부모 세대들하고는 제대로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많이 쫄렸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또 무슨 질문을 받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뵀죠. 장인어른을 처음 뵙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좀 평생도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다만 너희에게 손 벌릴 일도 없으니 너희가 지금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살면 분명 잘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에 대해 아무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묻질 않으셨어요. 저의 학벌이며 재산이며 직업이며 부모의 직업이며 가족 구성원이며 그냥 단지 미나를 잘 부탁한다 라는 말씀만 하셨죠. 그게 너무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진짜 울 뻔했던 걸 겨우 참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한국에서도 한국인하고 사귈 때 상대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일도 하고 있었고 제 명의의 차도 있었는데, 당시에 상대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차가 있지만 할부가 껴있고 네 명의 집이 있는 것도 아니니 너한테 결혼 아직 이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게 평균이었고 저도 딱히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죠. 근데 일본에서 장인어른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한국에서의 결혼은 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 왜 비단 한국에서는 그렇게 서로 재고 박 터지게 싸우다가 파혼하고 결혼하고서도 집안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걸까? 그런 생각 말이죠. 그냥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면 대체 뭘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지, 왜 결혼을 하는데 수억짜리 아파트가 필요하고 방이 3개나 달린 집이 필요하고 왜 그 지역은 꼭 수도권이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엔딩을 보거나 그 게임의 최대 레벨에 도달하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즐길 컨텐츠가 없으니까요. 결혼 생활?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함께 힘내면서 차근차근 키워나가면 되죠. 월세는 어때요? 집 살 돈 모으는 시간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 미래를 위한 투자도 좋지만 가장 빛나는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보내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이러한 방식의 결혼은 솔직히 많이 어렵죠. 주변에서의 인식도 그렇게까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 600만 원 들고 결혼했어요. 자랑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잘생겼냐? 잘생겼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요, 저 평범해요. 키요? 170 좀 안 되네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저도 결혼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600만 원이면 아무리 급여가 낮은 일을 해도 반년 정도만 모아도 충분해요. 국제 결혼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집은 현재 미나가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주부를 하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취업 활동을 할 예정인데 솔직히 집안일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네요. 취업하는 과정부터 취업하고 나서의 이야기 또한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알바!